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2부로 다시 돌아온 도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아주 유익한 주식 잔소리를 준비해 주시는 분, 오늘 또 강의를 준비해 주고 계시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는 3,000선을, 코스닥은 1,000스닥을 다시 한번 탈환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연말 랠리가 가능할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늘 준비해 주신 자료 내용까지 귀 기울여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떤 분이 기다리고 계시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들을 위한 유익한 주식 잔소리를 해주시는 분이시죠. 정재훈 수석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위원님과 함께 오늘도 즐겁게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데 문자 샵 0082번으로 노란톡은 늘 열어두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도 좋고 문자도 좋고요. 지금 바로 정재훈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관련된 내용들 물어보시면 아주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리라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또 이렇게 어둡게 굉장히 도시 남자처럼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옷이 이거밖에 없어요. 좀 사주세요, 한 벌. 그러게요. 저도 제 옷을 입고 하는 게 아니라서 네. 할 수 있는 말은 없지만 제가 한번 노력해 볼게요, 전문가님. 이건 서경에다 얘기를 해서 이 출연자들도 이 복장이나 이런 저희도 옷을 사달라? 그렇죠. 의상을 좀 이렇게 준비를 해주면 네, 우리 PD님이 얼마나 할 때실 것 좋을까. 같으니까 네, 여기서 마무리하고 시장을 먼저 물어보도록 옷 얘기로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 시장 이야기를 좀 먼저 여쭤볼게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3,000선, 1,000스닥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시장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전문가님? 네. 스타트는 좋았어요. 네, 시작은 좋았다. 네. 시작이 반이다. 반만 만들어줬고 뒤끝은 안 좋았어요. 역시 첫 끝발이 개끝발이다라는 그 속담이 좀 속담이 아니죠? 속담인가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뭐 지금 밖에서 당황하고 있어요. 첫 끝발이 개끝발이다 뭐 이런 얘기가 방송에 이게 그 적합한 용어인지 이 부분들은 뭐 나중에 편집을 해서 이게 만약에 재방송이 나가거나 그렇게 되면 사라지겠죠? 아마 이 제가 얘기했던 이 첫 끝발과 개끝발 이 부분들은 삭제가 되고 나갈 것 같은데 일단 내일이 동시만기예요. 내일이 동시만기를 좀 앞두고 있는데 일단 어제 미국 시장에 비해서 우리나라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인 그런 상황들인데 그냥 박스예요. 그냥 박스고 내년도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시기가 있는데 아마 이 시장을 바라보는 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틀릴 거예요. 뭐 저처럼 박스권에서 진행된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내년도 시장을 더 좋게 보시는 그런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도 있고 시장이 더 많이 빠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뷰를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여전히 박스권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다만 이제 여기가 고점이냐 그 부분들을 고민을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 스타트를 일단 3018포인트 언저리 때 3017.93포인트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장중에 3036포인트대까지 움직였다가 61선을 뭐 돌파를 했다가 61선을 깨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내일 동시만기에 대한 이벤트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전히 그냥 박스권역에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저는 요 자리대까지 보고 있어요. 3100포인트. 그 이유는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61선과 121선이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하게 되면 맥스 121선까지는 반등이 좀 나올 거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맥스로 보게 되면 한 3,100 정도로 좀 보여지는데 원래 기술적 분석을 좀 보는 것 자체가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어요. 2007년도, 2008년도 때의 대세 하락기 때에 대세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하락기를 좀 봤을 때에도 보게 되면 61선과 121선이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고 국내 시장에서 241선이 깨졌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바닥을 만들고 난 이후에 121선 언저리 때까지 상승을 해줬어요. 결국은 이 자리대까지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줬거든요. 뭐 그래서 저는 일단 3,100, 뭐 121선 이 언저리 때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보더라도 여기서 보게 된다라면 60과 120이 데드크로스가 좀 발생이 됐어요. 2011년도 때죠. 유로존 쪽에 있어서의 위기,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이벤트, 그 다음에 신용등급 강등, 뭐 미국 쪽에 그 얘기가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60과 120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하고 시간적인 부분들이 소요가 됐지만 121선까지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시장으로 돌아와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밀릴 만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우선적으로 뭐 부채 한도 협상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적정하게 해결이 됐어요. 오미크론에 대한 부분들 얘기가 좀 다음 주 정도가 되면 이제 구체적으로 좀 얘기가 나오겠지만 특별하게 문제될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어떤 기사를 좀 봤는데 남아공에서 계신 한국인 의사, 지금 의사생 활동을 하고 계신 남아공에서 그분의 인터뷰 기사가 좀 실린 부분들을 봤는데 경미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하더라고요. 호흡기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들도 없고 자택에서 그냥 치료를 받는 뭐 그 정도다라는 거. 뭐 경미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좀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게 된다라면 뭐 오미크론에 대한 부분들도 크게 문제는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럼 이제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 그리고 여전히 쇼티지에 대한 얘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아무래도 이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도 속도가 빨라지거나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가 빨라진다라면 유동성을 좀 흡수를 해버리는 그런 모습들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변동성에 노출이 될 수는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맥스로 가게 되면 3,100포인트 정도 때 그 정도를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올라가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그때는 따라서 매수를 하는 전략보다는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는 그런 전략? 뭐 그렇게 좀 보면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도 조금 더 조심스러운 뷰를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이런 시장일수록 오히려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정재훈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저희가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008 정재훈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방송에 부적절한 언어를 쓰시느라 앞부분은 많이 날아갈 것 같고요. 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전문가님 오늘 준비해 주신 진짜 내용 이야기해 주시죠. 네, 이거 편집하기 어렵게 간간히 좀 써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지난주에 그 말씀을 좀 드렸을 때 어떻게 해보자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2,900 깨고 내려가면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보유를 해야 되고 현금 있으신 분들은 매수를 해야 된다. 그 전에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렸을 거고 지수도 좀 밀려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아마 여러분들 그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마음속에 시장이 이제 요 며칠 올라갔어요. 시장이 요 며칠 올라가니까 이제 얼마 전까지 2,900을 깨고 2,800대 초반까지 내려왔었던 그 구간을 이제 싹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됐어요. 이제 없어요. 오로지 며칠 동안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이제 빠지게 되면
빠지고 뭐 2,900포인트대까지 다시 빠지고 하게 되면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될까? 혹은 종목 상담 겁나게 올 거예요.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나요? 뭐 그런 얘기들을 아마 하게 될 거예요. 지난주에 마지막에 제가 이거를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안 보여드렸어요. 깜빡했어요. 지난주 혹은 지지난주에 있어서 지금 매도는 아니다, 인내해야 된다라는 그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지금이라도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시장이 빠지고 있을 때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되느냐, 매도해야 되느냐. 텔풀턴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장의 패닉에 절대 즉각적으로 행동하지 말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수가 밀려 내려온다라고 해서 따라서 매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팔아야 될 시점은 시장이 추락하기 이전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모레가 될 수도 있고 한 달 뒤가 될 수도 있어요. 몰라요. 모르지만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은 추락하기 이전이고 추락한 다음이 아니에요. 즉 2830포인트대까지 밀렸을 때 그때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에는 오히려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조용히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다르게 얘기하죠. 오히려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요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대차게 욕을 한번 하세요. 쌍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냥 HTS를 꺼버리세요. 포트폴리오 분석해 본들, 종목 상담, 종목 게시판 뭐 이런 거밖에 들어가거나 그럴 부분들밖에 없을 거예요. 내 종목이 어디 종목 게시판에 와서 좋은 얘기 있을까 뭐 이런 얘기들 희망 고문이에요. 그런 거. 그러면 차라리 그냥 HTS를 꺼버리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 포트폴리오를 분석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올라가고 있을 때 내가 이거를 더 가져갈까 아니면 줄였다가 다시 볼까, 이 심리적인 부분들이 있을 때 그때 분석을 해보는 게 더 좋다라는 거. 시장의 매수 타이밍은 시장의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시장의 피가 낭자할 때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반대매매 터지고 나올 때, 신용 반대매매 나올 때, 그럴 때 그 노래, 옛날 노래에 그런 게 있어요.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그런 것처럼 피가 낭자할 때, 그럴 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요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 여기서 못 가요. 단도직입적으로 여기서 못 가요. 전 못 간다고 봐요. 그냥 제가 보는 시장의 뷰는 그래요. 아까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래서 그냥 박스권에서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보는 부분들을 좀 보자고요. 절반의 되돌림. 냉정하게 얘기하면 아직까지 절반의 되돌림은 안 나왔어요. 요거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아마 하락폭의 하락 마디로 빠졌을 때 반등 수치가 선물 기준으로 404포인트에서 405포인트 정도 돼요. 근데 오늘 아마 403포인트대인가까지 움직였을 거고 아직까지는 안 왔어요. 근데 얼추 왔어요. 얼추 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반등의 목표치까지 어느 정도 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더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비는 하고 있는 게 좋다라는 얘기예요.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였을 때 많이 오른 종목군들은 떨어졌어요. 그죠? 뭐 NFT 관련주들, 메타버스 관련주들, 2차 전지, 이쪽은 차익 매물이 좀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못 오른 종목군들은 올랐어요. 반도체, IT 부품 섹터들 소부장이죠. 그 다음에 산업재 속 섹터, 철강,
화학, 조선. 자동차는 그냥 거기서 퉁. 요 정도로 올라가면서 키 맞추기를 했고, 오늘, 어제 제약바이오.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면 한 바퀴 쭉 돌았어요. 돌고 난 다음에 오늘 다시 NFT 관련주들이 꾸물텅꾸물텅 거리기 시작했고 2차 전지 쪽이 다시 움직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부분들은 얘네들이 차별화가 더 진행이 될 거냐 아니면 순환매가 더 나올 거냐 요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서 특히나 좀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은 업황 개선에 따른 매수세가 유입이 됐던 종목군들, 뭐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PCB 쪽 같은 경우 기판 관련주들이죠. 기판 관련주들 같은 경우 뭐 심택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최근에 좀 많이 올랐으니까 최근에 좀 조정받고 있죠. 대덕전자라든가 코리아서키트 이런 종목군들 혹은 DDR5 쪽에서 ISC라든가 아니면 마이크로 컨텍솔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 기업들이 올라갔다거나 아니면 카메라 모듈 쪽 뭐 파트론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조금 좋았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업황이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탄력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자, 그럼 절반의 되돌림이라는 그 부분들을 왜 말씀을 드리는지 다음 장을 한번 볼게요. 보조지표를 일부러 집어넣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보조지표를 보면서 포인트를 좀 잡을 수 있다는 것까지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의 차트예요. 8월 달의 차트입니다. 이따 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고점을 형성을 했어요. 고점을 형성을 해주고 난 다음에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요 자리대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요 자리대를 보니까 딱 절반의 되돌림이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반등이 나왔던 요 시기를 좀 보게 되면 낙폭과대 좀 말씀을 드렸죠? RSI가 침체로 들어가고 스토캐스틱도 침체로 들어갈 때 근데 퍼센트 K 값이 빠지고 난 다음에 퍼센트 D 값까지 같이 빠졌을 때 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요 구간대가 낙폭 과대로 진입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절반의 되돌림을 보였죠. 절반의 되돌림을 보여주고 난 이후에 주가가 빠졌어요. 저점을 깨니까 이렇게 빠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락 N자형으로 빠진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장도 이런 식으로 빠진 것보다는 여기서 반등이 좀 미약하게 나왔다가 한 번 더 빠졌어요. 세 마디가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요거는 이제 차트를 조금 이따 볼 거고 결국은 제가 왜 절반이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보통 절반을 넘어설 수도 있고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절반의 되돌림을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타협점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다 팔 건 아니잖아요. 조금 분할로 일부씩 현금을 만들어 가든가 아니면 분할로 뭘 사든가 그 부분들을 분할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는 절반의 되돌림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한번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선물입니다. 아마 요 부분들이 여기일 거예요. 여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8월 달, 9월 달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건데 여기서 고점을 만들고 난 이후에 밀려 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절반의 되돌림이 나오고 나서 이 저점을 깨니까 이 폭만큼 다시 밀려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 N자형으로 밀려 내려오고 난 이후에 다시 저점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 좀 보인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둘, 세 개로 빠졌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이 하락 N자형인데 요 N자형에 있어서의 절반 되돌림 하나와 여기에서의 반등과
이 고점권역에서의 반등, 요 부분들을 노려봐야 돼요. 그러면 이 하락 N자형의 반등의 목표치는 이렇게 보면 396포인트 언저리예요. 그러면 요 자리대까지는 일단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 둘, 세 개로 빠졌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이 하락에 있어서의 반등, 이렇게 보니까 그 반등은 약 한 404포인트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4포인트에서 405포인트 그 정도까지가 일단 절반의 되돌림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고점으로 보게 되면 402.5포인트예요. 402.5포인트까지 올라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여기에서 바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조정을 받고 나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면 오히려 좀 더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저는 중립이에요. 굳이 여기서 따라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지수상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그나마 좀 긍정적인 거 61선 올라타줬다라는 거, 저항으로만 작용했던 61선이 안착을 해줬다라는 거, 그리고 중기적으로 하락 추세대를 일단 일시적으로나마 돌파를 했다라는 거, 이게 일단 긍정적인 사인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평선을 보더라도 60과 120 데드크로스가 나게 되면 121선 언저리 때까지는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맥스로 보게 되면 410포인트? 뭐 이 정도 때까지 반등은 나올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410포인트까지 410포인트 언저리라고 하게 된다라면 405에서 410? 그러면 뭐 6포인트? 한 7포인트에서 한 12포인트? 밑으로 빠지게 된다라면 마찬가지로 저점이 370포인트대였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빠지는 폭은 약 20포인트 정도? 그러면 올라가는 폭보다는 떨어질 수 있는 그 폭 자체가 좀 더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먹을 폭은 또 적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박스,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되는데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삼성전자를 좀 볼게요.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 이게 유동성에 대한 후유증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돈이 원체 많이 풀렸었으니까 밀렸다가 반등이 나와주고 난 이후에는 이게 이 부분들이 윗꼬리가 길게 달았기 때문에 오버슈팅이라고 한다라면 이게 마디로는 쳐주질 않는데 만약에 많이 빠진다라면 이 폭만큼 빠지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고점을 만들었으니까 여기에서의 반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폭이거든요. 요거 이렇게. 그러면 삼성전자는 이 저점 내지는 요 저점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어찌됐든 이 하락 N자형으로 빠졌어요. 오버슈팅 자리대까지. 그러면 이 자리대까지 빠졌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반등은 충분히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여기에서 보게 되면 하락 N자형으로 또 빠졌으니까 여기서 고점을 만들고 난 이후에 밀렸고 반등이 나왔다가 이 폭만큼 밀린 거란 말이에요. 이 폭만큼 밀려버렸으니까 절반의 되돌림 자리대를 취해버리게 되면 76,000원 언저리였어요. 그러면 이 하락 N자형에서 반등이 나왔으니까 여기 자리대가 반등이 나오고 절반의 되돌림이 나오고 난 이후에 또 밀려 내려왔잖아요. 그죠? 시장이 이렇게 되지 말란 법이 없단 말이에요. 꼭 이렇게 되란 법도 없지만 되지 말란 법도 없어요.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 나오고 난 이후에 밀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상승해서 밀렸어요. 그러면 얘의 목표치는 저점을 만들고 나서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저점을 만들고 이 고점을 깼어요. 그러면 1차가 이 상승 N자형이 되는 거고 두 번째가 이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 자리대, 요 자리대를 보게 되면 요거 갖다 이렇게 붙이면 1차적으로 목표치는 여기. 그리고 2차는 이 상승 N자의 목표치 여기. 그러면 이 자리대를 길게 좀 눌려보게 되면 이 자리대는 여기. 그러면 목표치는 여기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상승 N자형의 목표치가 도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매수가 아니라 일정한 부분은 차익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눌림목을 기다렸다가 다시 매수 포인트를 잡아가는
그런 전략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그나마 좀 긍정적인 거. 이 하락 추세대를 벗겨냈다라는 거. 이게 그냥 첫 번째 긍정적인 거고, 요 하락 추세대는 아직까지 오늘 두들겨 맞았어요. 이 하락 추세대는 고점을 넘어서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가 확실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려면 8만 원짜리대를 넘어가야 돼요. 어찌됐든 삼성전자도 목표치는 나와줬어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SK 하이닉스 또한 마찬가지로 요 하락 추세 때 요 고점과 고점 자리대를 이으면 여기가 저항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상승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밀렸다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 폭만큼 움직임이 나와줬어요.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 또한 마찬가지로 목표치에 도달을 했어요. 이 하락을 했던 이 SK하이닉스 이렇게 하락을 했던 되돌림 자리대를 보더라도 절반 자리대의 되돌림이 나와줬어요. 그럼 아직까지 이 하락 추세대를 못 넘어섰기 때문에 여기서 추세를 전환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 죽을 거야 이게 아니라 매물 소화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돌아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하락 추세대를 벗겨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거기서는 추세 전환 내지는 큰 박스에서 하단 박스, 상단 박스로 나눠서 봤을 때 하단 박스를 넘어서는 상단 박스로 갈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러면 이렇게 큰 박스를 잡았을 때 여기에 작은 박스와 여기에 큰 박스 이런 식으로 지금 레벨 주가분들은 레벨업 되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외에 뭐 화학주들 같은 경우 금호석유라든가 뭐 포스코, 뭐 GS건설 뭐 이런 애들 같은 경우도 절반의 되돌림을 일단 다 나왔어요. 보면 산업재 쪽 섹터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친구도 보게 되면 이 하락 N장으로 밀렸어요. 이렇게 하락 N장으로 좀 밀리고 난 이후에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 이 친구는 아직까지는 안 나왔네요. 근데 얼추 보게 되면 이 친구는 반등 나오게 되면 조금 더 나올 수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하나, 둘, 이 조금 어설픈 3개로 빠졌는데 크게 보게 되면 이렇게 절반? 그러면 약 32만 원? 일단 그 자리대까지는 반등의 자리대는 좀 남아있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 10% 순환매로 좀 돌면서 10% 정도는 나올 수가 있어 보이고요. 금호석유 같은 경우도 하락 N장으로 빠졌어요. 여기서 하락 N장으로 빠지고 나서 이 자리대의 절반 되돌림 자리대를 보면 오늘, 어제 절반 되돌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다는 거. 그나마 긍정적인 것들은 종목군들이 하락 추세대를 벗겨냈다라는 거. 그게 일단은 시장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러한 종목군들이 밸류의 하단 자리대까지 남아있고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들에 있어서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주춤한 거고 시장이 주춤하니까 다시 테마성 종목군들이라든가 강했던 종목군들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거나 혹은 새로운 쪽에 있어서의 순환매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군들마다 이렇게 순환매는 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 그리고 NFT나 이쪽이 좀 강했어요. 보니까 NFT 쪽의 종목군들이 좀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보니까 뭐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위메이드가 좀 상당히 강했었는데 이거는 여기서 이제 추세로 이렇게 간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여기서 이제 다시 조금 이 확대를 우측으로 좀 해볼게요. 여기에서 빠져갖고서 이렇게 다시 올라간다라고 저는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냥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에요. 고점이 나왔잖아요. 그죠? 밀렸어요.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나왔다 밀렸어요. 이 저점 깼어요. 그 이 폭만큼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빠졌어. 저점 나왔어. 반등. 그러면 이 하락의 절반 1차 이 자리대가 18만 5,600원. 여기 하나. 제가 욕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자, 두 번째. 요 상승 N자형의 절반. 그 자리대가 약 19만 원대 후반. 거의 20만 원 언저리가 되겠네요. 만약에 나 23만 원대 위에서 사서 뭐 물렸다 뭐 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을 활용한 매도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그렇게 보고 판단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군들이 좀 있어요.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시장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좀 순환매가 좀 나와줄 거라는 거, 그 부분들만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해야 될까. 그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화면에 좀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는 성장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옆에 숫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숫자라고 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올해보다 내년도의 실적이 나와주는 거. 그게 조금 더 최근 들어서 상승폭이 좀 컸어요. 그리고 새로운 모멘텀 거리가 될 수 있는 거. 뭐 가령 예를 들면 수급이라든가 뭐 업황이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이거 뭐 IT 반도체 바닥 쳤다라고 해서 반도체 부분들 얘기가 좀 있었었죠. 뭐 대선 정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막 눈에 띄게 막 하오진 않았지만 뭐 헬스케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있어서 종목군들 좀 괜찮은 모습들 좀 보였었고요. 테마가 형성됐던 부분들은 있어서 제약바이오 쪽이 제일 마지막으로 올랐죠. 근데 여기서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한 종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대장이 없어요. 대장이 없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삼성 SDI나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이나 이런 애들이 치고 가면서 후발주들이 쫙 따라갔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각계 플레이로 진행이 됐는데 제약바이오 쪽 섹터는 지금 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상승을 해줬을 때의 종목이 셀트리온이나 과거에 셀트리온이라든가 뭐 셀트리온 제약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셀트리온은 완전히 죽었어요. 그러면 얘를 보는 게 아니라 삼성바이오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삼성바이오도 이거 올추 다 올라갔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삼성바이오가 이 고점 자리대를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 만약에 보인다라면 제약바이오 쪽 섹터들 아마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거예요. 지금 막 선별적으로 뭐 치료제 개발했니 걔네들 따로 그다음에 뭐 진단키트 나와서 걔네들 따로 이런 식으로 좀 나오잖아요. 근데 아마 삼성바이오가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더 강하게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되면 코스닥도 지수 같은 경우는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럼 결국은 이들애들이 계속 순환매가 나오게 되면 너무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져 있던 그런 종목군들이나 이런 것들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보면 좋다라는 거. 그러면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시장이 올라가는데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 옥석을 가리는 것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철강 업황이 어떻고
화학 업황이 어떻고 건설 업황이 어떻고 그리고 뭐 금리가 어떻게 될 거며 테이퍼링은 언제 마무리가 되고 그죠? 탑다운 방식으로 쭉 얘기를 해보다 보면 찾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려워요. 광범위해요. 여유가 정말 많고 시간적인 여유들이 있고 이 주식에 있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탑다운 방식이 제일 맞아요. 거시적인 것부터 봐서 점차적으로 좁혀가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럴 만한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 직장인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 거시적인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 체크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전망 있잖아요. 전망. 22년 전망. 나오지 않은 기업도 있어요. 나오지 않은 기업들, 나오지 않은 것도 일단 제껴요. 아웃. 내년도 실적이 줄어들어요. 감이 켜요. 이거 아웃. 그리고 내년에 실적 증가가 돼요. 근데 많이 올랐어요. 이거 아웃. 이렇게만 해놓고 나머지 종목군들만 싹 다 모아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년도에 수익이 좀 제법 많이 날 종목군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많을 거예요. 그 부분들은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예요. 요거.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보유 종목을 좀 재확인을 해볼 필요성은 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보유 종목을 봐야 되는 이유가 지수는 박스라고 했잖아요. 그죠? 지수는 박스권역이고 종목별로 순환매가 좀 나오는데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 나갈 종목군들 혹은 업종군들, 섹터들 이게 뭐가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럼 단적으로 좀 예를 들어서 좀 볼게요. 월요일 날 그 얘기를 했던 종목이 뭐였었나요? 나무가.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월요일 날 출연했을 거예요. 근데 화요일 날 이게 갭이 왜 떴는지 이해가 안 되네. 이게 왜 떴지? 자, 어찌됐든 갭상승 출발해서 장중에 15%까지 올라갔어요. 15%까지.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장중에 8% 거의 9%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아, 윗꼬리가 참 재수없는데 요까지 어찌됐든 올라갔어요. 월요일 날 했는데. 근데 요 분들 왜 요 말씀을 드리냐면 자, 보세요. 올라간 게 없어요, 일단. 그죠? 첫 번째는 올라간 게 없어요. 두 번째는 숫자를 봐봐요. 이거 아마 숫자 내년도 숫자 안 나왔을걸요? 이거 내년도 숫자 아마 안 나왔을 거예요. 자, 안 나왔어요. 21년도, 22년도 왜 안 나왔어요? 예상 전망치가. 근데 얘를 얘기를 했어요. 왜 했을까요? 여기 보면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17년도까지 315억 적자 내고 단기 순적자가 409억이었어요. 여기서 뭐 부실 떨 거 다 떨어낸 거죠. 17년도에. 그리고 2018년도 들어서면서 39억 단기 중에 36억으로 턴어라운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작년에 코로나 이슈 때문에 적자로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올해부터 영업이익 찍은 걸 한번 봐보세요. 1분기 78억, 2분기 38억, 3분기 56억이에요. 172억이에요. 이 지금 HTS 상에 나오는 이 숫자들 중에 제일 높아요. 실적이. 그죠? 2016년도부터 나와 있지만 지금 2021년도의 실적이 제일 좋아요. 매출 작년에 5천억이었었는데 1690억, 1030억, 1160억, 한 3900억 정도 매출
그러면 매출도 얼추 작년하고 비슷한데 이익단은 더 높네요. 그럼 밸류가 EPS로 따져보면 725원, 325원, 545원, 한 1595원에 대충 500원, 2,000원 잡고 2,000원 잡고 주가 보면 뭐 5배? PER 5배네요. 근데 주가는 월봉으로 보면 2016년도 이때도 주가가 2만 원대 있었는데 적자 나고 있었는데 근데 주가가 지금 10,000원이에요. 반토막 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빠진다고 해서 매도를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다음 종목군들을 한번 봐볼게요. 다음 종목군들을 KH바텍을 한번 봐볼게요. KH바텍을 좀 보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많이 올랐어요. 올랐다가 많이 빠졌어요. 숫자를 보면 올해 279억이래요. 연간에 내년도 보니까 520억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올라가요. 그죠? 거의 80% 가까이 성장을 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를 보게 되면 2020년, 2021년 못 올랐어요. 그러면 얘가 왜 올라가지? 실적이 왜 좋지? 왜 좋을까? 그걸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젠가 그저껜가 기사에 애플이 30% 정도 물량을 더 늘릴 거다라는 거 내년도에. 그리고 삼성도 25% 정도 늘릴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삼성에서는 폴더블을 전략폰으로 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KH바텍은 힌지를 공급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못 살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겠죠. 즉 주가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올라갔던 그런 종목군 예를 들어서 이메이드처럼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라면 이격도 많이 벌어져 있고 하니까 팔아야 되겠죠. 팔고 다시 봐야 되겠죠. 근데 얘는 올라간 게 없잖아요.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냥 이 박스에서 있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그냥 좀 가지고 있어도 되겠구나.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BH 이거 얘기했다 욕 많이 먹었거든요. 실적 좋다. 지가 빠져봤자 뭐 하단이지 2만 원이지 했는데 얘가 15,000원까지 빠졌어요. 미친 거죠. 근데 왜 얘를 가지고 있었느냐, 가지고 있어도 되느냐. 실적을 보면 올해 600억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1,000억이에요. 60% 이상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내년도에 사상 최고 실적이네요. 그러면 얘는 애플에도 공급하고 삼성에도 공급을 해요. 애플도 늘릴 거고 삼성도 늘릴 거래요. 그러면 얘도 물량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참으면 올라가겠구나. 즉 제가 이 종목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 시장 상황에 따라 이렇게까지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고민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게 KH바텍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근데 지가 빠져야 올라간 것도 없는데 지가 빠져야 뭐 2만 원이지 라고 했는데 이걸 깼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KH바텍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냐는 얘기예요. 손절을 해버린다? 손절을 해버리고 다시 산다? 아니면 기다렸다가 바닥 다 확인하고 거래량 늘어나고 했을 때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춘다? 그 두 가지 전략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 경험상 손절했던 종목을 다시 사는 확률?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실적 베이스를 믿고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을 더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준다라는 얘기예요. 시간이 좀 더 주면 돼요.
숫자가 나오는 애들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장이 출렁거림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시장 박스니까. 그러면 얘네들처럼 마찬가지로 증시가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내가 만약에 물려있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내년도에 숫자가 나와. 혹은 올해 적자였는데 내년도에 턴어라운드가 돼. 그럼 그 종목은 버텨요. 왜? 적자에서 내년에 턴어라운드가 바뀌면 주가는 반영을 할 거니까.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밀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도에 턴어라운드가 되면 그건 버티세요. 그러면 최소한 손실분들은 만회를 하거나 그 수익을 보고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냥 제 경험이에요. 소위 말해서 존버 얘기하죠. 존버. 작년 코로나 때도 존버했어요. 존중하며 버티기. 그렇죠. 네. 그리고 다른 뜻인지 아셨어요? 아, 네네. 물론. 어찌됐든 그 버티는 그런 전략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해야 될 부분들은 주식 수를 좀 늘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팔고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팔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도 잘 못해요. 권해드리고 싶은 건 절반 정도의 되돌림 자리대가 나왔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하락을 하고 나서 절반 정도가 됐을 때 그걸 다 팔지는 마세요. 다 팔지는 마시고 조금만 파세요. 연습한다 생각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을 갖고 있는데 뭐 10만 원을 팔았어요. 그건 소량 판 거잖아요. 그 10만 원을 팔고 나서 조금 더 조정을 받게 되면 뭐 10만 원을 팔았는데 다시 또 10만 원을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주식수가 조금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연말이에요. 연말이기 때문에 월봉하고 연봉을 좀 체크를 해보세요. 연봉에 장대 양봉이 나와서 쫙쫙쫙 치고 나간 거는 그 업황, 섹터 얘네가 빅사이클로 들어갔을 때 그때 이후에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빅사이클이 들어섰을 때 이럴 때는 이렇게 치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장대 양봉이 빡 연봉에 서고 나서 바로 연달아서 나가는 그 모습을 그렇게 자주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성장을 부과하니까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내년에도 올라갈 수 있을까? 글쎄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LNF 얘네들은 빅사이클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크게 상승이 나왔죠. 내년에도 이만큼의 상승이 나올까? 이건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그 게임주 같은 경우 아까 말씀을 좀 봤던 게 위메이드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내년도 얘네가 움직일 수 있을까? 저는 못 올라간다 봐요. 이런 식으로 또. 그러면 연봉에 놓고 봤을 때 이런 도지형의 모습을 보여 있거나 5년선을 2년이 아닙니다. 5년선. 거기에 살짝 앉혀 있는 그런 기업들을 보면 오히려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월봉에서 이격이 벌어지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조금 피해가야 된다라는 거. 왜냐하면 다음 주 동시만기가 끝나고 다음 주, 다다음 주 이 2주간에 걸쳐서는 양도세 회피 물량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격이 좀 과도하게 벌어진 종목군들은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시고 이제부터는 조금씩 올라가게 되면 주식을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현금을 조금 만들어 놓는 전략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주식수를 좀 늘리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성장성 혹은 실적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년도를 준비하기 위한 지금 딱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정재훈 수석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되겠는데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정재훈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위원님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